베스트픽 산업 분석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하게 얽힌 철강과 원자재 시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그 숨겨진 투자 지도를 한번 같이 펼쳐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원자재 시장은요, 단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서로 격돌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하나는 자원 민족주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자원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거야 하고 빗장을 걸어 잠그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구조조정, 즉, 이젠 도저히 못 버티겠다 하는 회사들이 시장에서 막 쓰러져 나가는 거죠. 이 두 힘이 부딪히면서 지금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보세요. 이게 정말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대요. 왼쪽 니켈 시장은요. 인도네시아 정부가 생산량을 꽉 틀어주고 가격 방어를 외치는 어떻게 보면 좀 인위적인 시장이에요. 근데 오른쪽 리튬 시장은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피도 눈물도 없는 원가 경쟁. 말 그대로 치킨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못 버티는 기업은 가차없이 퇴출당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글로벌 원자재 전쟁이 우리가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철강 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요? 정말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지금 철강업계는 엄청난 위기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체질 개선을 강요당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우리가 왜 철강을 산업의 쌀이라고 부를까요? 이게 정말 핵심을 찌르는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밥심으로 살듯이 모든 산업은 이 철강이 없으면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철강이 얼마나 쓰이는지를 보면 지금 건설 경기가 어떻구나, 자동차 산업은 어떻구나 하면서 경제 전체의 건강 상태를 미리 진단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철강 회사들이 딱 샌드위치 신세입니다. 위아래로 꽉 눌리고 있는 이른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한쪽에서는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돈, 그러니까 원료탄 같은 원자재 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이걸 사줘야 할 가장 큰 손님인 건설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서 물건이 안 팔리는 거예요. 정말 최악의 상황이죠. 자, 이 숫자 한번 보세요. 666만 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1년 동안 필요한 철근의 양입니다. 그냥 많은가 보다 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숫자인지 제가 바로 다음 장에서 보여드릴게요.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그래프 보이시죠? 이 666만 톤이라는 수요가 무려 200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거의 24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거예요. 이 그래프 하나만 봐도 지금 건설 경기가 얼마나 깊고 어두운 터널 속에 갇혀 있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철강 산업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인지 그 현실을 좀 짚어봤는데요. 혹시 지금까지의 분석이 이거 좀 도움이 되는데 싶으시면 잠시만 시간을 내서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하겠죠? 이런 위기 속에서 과연 어떤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 생존의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그냥 상황이 이렇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투자자들은 도대체 뭘 봐야 하는지 그 핵심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살아남을 기업을 찾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누가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가가 올랐을 때 소비자한테 죄송하지만 저희도 원가가 올라서 제품 가격 좀 올려야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가진 회사가 어디냐는 겁니다. 자, 표를 좀 볼게요. 쇳물 만드는 데 쓰는 원료탄 가격이 톤당 248.5달러나 해요. 이게 비싸지면 당연히 쇳물을 직접 만드는 고루업체도 힘들고 그 쇳물로 만든 반제품, 그러니까 열형 코일을 사서 가공하는 회사들도 힘들어지겠죠.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최근에 그 열형 코일 유통 가격이 83만 원으로 반등했거든요. 바로 이때 자, 원재료 올랐으니 우리도 제품값 올립니다 라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가격 결정력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열쇠입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야 해요. 리스크를 피하는 관점이죠. 누가 건설 경기 침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가? 아까 보셨듯이 지금 건설 시장은 거의 바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건설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지, 그래서 건설 경기가 나빠지면 실적이 함께 고꾸라질 위험이 큰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기업 내부의 힘을 봤다면요. 이제부터는 시장의 판을 한 번에 뒤집을 수 있는 그야말로 게임 체인저가 될 만한 외부 변수 두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이건 정말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변수일 수 있어요. 첫 번째, 게임 체인저는 미국의 관세 정책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국이 철강 원재료에는 높은 관세를 매기면서 그걸 가공해서 만든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낮춰주는 거죠. 이게 만약 현실화된다면 우리 한국 수출 기업들한테는 새로운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는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바로 전기료입니다. 만약 발전소 근처에 있는 공장은 전기료를 10%나 깎아주는 지역별 차등 요금제가 시행된다면요, 와, 이건 뭐 다른 회사들이랑 출발선 자체가 달라지는 엄청난 혜택이 될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정보의 조각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조각들을 잘 모아서 우리만의 투자 지도를 완성해 볼 시간입니다. 이 복잡한 시장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이 연쇄 반응을 읽어야 할까요? 이 복잡한 흐름은 사실 이 3단계 공식으로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발단. 인도네시아처럼 특정 국가가 공급을 막아버리거나 잘 나가던 회사가 가격 하락을 못 버티고 100개를 드는 사건이 터집니다. 그럼 둘째, 전개. 당연히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그 틈을 타서 콩고 같은 새로운 강자가 떠오릅니다. 마지막, 결과. 결국 기존의 공급망 지도는 완전히 새로 그려지면서 어떤 기업은 웃고 어떤 기업은 우는 승자와 패자가 명확하게 갈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최종 결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제 단순히 가격 그래프가 오르내리는 것만 보고 투자하는 시대는 지났다는 겁니다. 시장의 가격, 그리고 정부의 정책, 마지막으로 기업의 수익성, 이 세 개의 거대한 톱니바퀴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지 그 큰 그림을 읽어내는 눈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희망의 신호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쪽 데이터를 보니까요, 생산량은 줄고 있는데 사려는 움직임은 오히려 늘고 있어요. 이건 이제 바닥은 찍었나? 미리 좀 사둬야겠다 하는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아직은 조심스럽지만 시장이 최악은 지났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어디까지나 여러분의 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 자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모든 투자의 최종적인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자신에게 있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늘 저희 분석이 여러분께서 자신만의 투자 지도를 그려나가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